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먼 우주로 떠나봅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곳, 그리고 별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신호를 보내는 곳으로요. 1967년 늦여름, 영국 케임브리지 근처의 평평한 들판에서 새로 건설된 전파 망원경 배열이 종이 차트 위에 가느다란 반복 표시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간격으로 도착하는 펄스였고, 지구의 자전이 안테나를 다시 같은 하늘 위치로 가져올 때마다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압니다. 붕괴한 별, 중성자별, 그리고 그것의 회전, 우리의 뇌가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는 회전, 그러나 측정할 수는 있습니다. 밤마다, 해마다 그 신호는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반복 속에서 우주는 자신만의 시간을 새깁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사실에 기반하여. 1967년 8월에 케임브리지셔는 조용했습니다. 물러드 전파 천문대 주변의 들판에는 나무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에 와이어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케이블들은 작은 통제 오두막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접시, 안테나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측정 표면으로 변환된 들판처럼 보였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차트 기록기들이 일정한 속도로 종이를 잡아당기며 긴 띠에 잉크를 찍었습니다. 대부분의 페이지는 그레인이었습니다. 하늘, 땅, 그리고 전자장비에서 오는 전파 잡음, 반복을 통해서만 익숙해지는 질감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루틴에서 신호는 밝기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규칙성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좁은 패치의 스크러프가 지구가 망원경을 하늘의 같은 조각을 통해 돌릴 때마다 같은 적경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간섭처럼 표류하지 않았습니다. 별이 그러하듯이 제자리를 유지했고 기하학이 돌아올 때 돌아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팀은 이 패턴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11월 28일, 케임브리지 기록에서 펄스의 순서가 더 빠른 시간 척도에서 깨끗하게 분해되었습니다. 균등하게 간격을 둔 첫 번째 물체에 대해 약 1.337초 간격의 펄스를 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종이 자체에 천천히 집중합니다. 짧은 표시들, 반복되는, 침묵처럼 작용하는 빈 종이로 분리된 패턴은 복사되고 비교되고 장비에 대해 확인되었습니다. 팀은 그것을 기록하고 다시 확인하고 계속 관찰했습니다. 초기 노트에는 임시 별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설명이 고갈되고 추가 증거가 수집되는 동안 사용된 내부 플레이스 홀더였습니다. 카메라는 추측이 아닌 노트북과 다이어그램에 머물렀습니다. 타임 스탬프, 포인팅 좌표, 그리고 반복된 관측을 통해 거짓 원인을 배제하려는 꾸준한 노력. 이것이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극적인 해석이 아니라 인내와 반복을 데이터로 취급하려는 의지. 12월이 되자 두 번째 펄스 신호가 하늘의 다른 부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리듬은 다시 안정적이었지만 주기가 달랐습니다. 하나 이상의 소스가 있으면 패턴은 단일한 이상한 송신기처럼 보이지 않고 인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두 개의 점이 원으로 표시된 별지도, 그리고
은하수띠를 가로지르는 더 넓은 스윕, 하늘이 많은 시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각각 고유한 속도를 가진 1968년 펄서라는 단어가 실용적인 레이블로 기록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의 함수로 전파에서 펄스하는 소스. 시각적 언어는 물리적으로 남았습니다. 종이, 잉크, 릴레이의 클릭, 지구에 측정된 회전. 과정에서 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인내가 필요했고 반복을 데이터로 취급하려는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밤하늘 영상 아래에서 나레이션은 촬영할 수 있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종이가 펼쳐지기 훨씬 전에 소스를 떠난 광자를 받는 안테나들. 기본 주제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우주의 어떤 부분들은 크기가 아니라 박자로 자신을 알립니다. 하늘은 장면일 뿐만 아니라 일정이기도 합니다. 물러드 전파 천문대의 안테나 배열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퀘이사라고 불리는 먼 은하 핵의 전파 방출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도구는 때때로 찾지 않던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배열은 행성 간 섬광을 연구하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태양풍을 통과하면서 전파 소스가 반짝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섬광을 연구하려면 빠른 시간 해상도가 필요했고, 이것이 펄서를 감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슬린 벨버넬은 당시 대학원생이었고, 그녀의 임무는 차트 기록기에서 나오는 수백 비트의 종이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400비트의 차트 종이가 생산되었고, 그녀는 각각을 주에 깊게 검토했습니다.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발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대되는 섬광 패턴과 맞지 않는 약간의 스크러프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신호가 인공적인 간섭일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라디오 방송, 군사 레이더 또는 다른 인간이 만든 소스들이 종종 천문학적 관측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 신호는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시간이 아니라 항성시와 동기화되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지구에서가 아니라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왔음을 의미했습니다. 팀은 체계적으로 다른 가능성들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알려진 간섭 패턴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관측소에서 확인을 구했습니다. 각 단계는 신중했고 결론으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확인의 과정입니다. 조용하고 방법론적이며 인내심을 요구하는 1967년 말과 1968년 초 사이에 더 많은 펄싱 소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각각은 고유한 주기를 가지고 있었고 각각은 자체 하늘 위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일한 이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천체들의 인구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소스들에 대한 명명 규칙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처음 발견된 것은 결국 PSR B1919+11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발견의 뉴스가 퍼지면서 전 세계의 다른 전파 망원경들이 이 새로운 물체들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파크스 전파 망원경, 푸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 그리고 다른 시설들이 펄서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각 망원경은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함께 그들은 이 신비로운 신호들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론가들은 관측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규칙적인 펄스를 생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설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동하는 백색, 외성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궤도를 도는 쌍성계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1.3337초의 주기는 이러한 설명들에 대해 너무 빨랐습니다. 백색 외성은 그렇게 빨리 진동할 수 없었고, 그렇게 빠른 궤도를 도는 쌍성계는 충돌할 것이었습니다. 해답은 더 극단적인 물체에서 왔습니다. 중성자별. 이것은 거대한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한 후 남은 붕괴된 핵입니다. 중성자별은 놀라울 정도로 밀집되어 있으며 태양 질량 정도를 도시 크기의 구체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밀도 때문에 중성자별은 다른 어떤 별보다 훨씬 빠르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펄서 모델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중성자별이 회전합니다. 그것의 자기장은 회전축과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극 근처에서 전파 방출이 빔처럼 방출됩니다. 별이 회전하면서 이 빔은 우주를 가로질러 스윕합니다. 빔이 지구를 향할 때마다 우리는 펄스를 감지합니다. 등대와 같습니다. 빛이 켜지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빔이 회전하면서 주기적으로 관찰자를 스윕합니다. 이 모델은 관측된 특성들을 설명했습니다. 규칙적인 주기, 다른 펄서들 사이의 다른 주기들, 시간에 따른 점진적인 느려짐, 별이 회전 에너지를 잃으면서 그것은 단순했고 우아했으며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1968년까지 펄서가 회전하는 중성자별이라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초신성 잔해와 펄서 사이의 연결은 빠르게 확립되었습니다. 1968년에 개성군에서 펄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개성군은 1954년에 중국 천문학자들에 의해 기록된 초신성의 잔해입니다. 개펄서는 초당 약 30회 회전하며 이는 케임브리지에서 발견된 원래 펄서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것의 존재는 펄서가 실제로 초신성 폭발의 잔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개 펄서는 또한 전파뿐만 아니라 가시광선과 X선에서도 펄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펄서가 광범위한 전자기 스펙트럼에 걸쳐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성자별의 회전 에너지가 복사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별은 에너지를 잃고 느려집니다. 그러나 이 느려짐은 매우 점진적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측정 가능하지만 하룻밤 사이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펄서 타이밍의 정밀도는 처음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펄스 도착 시간을 밀리초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밀도는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펄서들은 나노초 정밀도로 타이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어떤 시계와도 비교할 수 있는 안정성입니다. 원자 시계만이 더 정밀합니다. 펄서 신호가 지구에 도달하는 동안 그것은 성간 매질을 통과합니다. 이 매질에는 자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전자들은 전파를 지연시킵니다. 중요하게도 이 지연은 주파수에 따라 다릅니다. 낮은 주파수의 전파는 높은 주파수보다 더 많이 지연됩니다. 이 효과를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측정은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분산량을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펄서와 지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자유전자가 있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더 먼 펄서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분산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호가 더 많은 성간 매질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해 펄서 카탈로그는 성장했습니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로
결국 수천 개로 각각의 새로운 펄서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주기, 새로운 분산 측정, 새로운 하늘 위치. 이 축적되는 데이터는 우리 은에서 펄서의 분포와 특성에 대한 패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펄서는 주로 은하 평면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이것은 그들이 젊은 별 집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반영합니다. 거대한 별들은 수백만 년 동안만 살며 초신성으로 끝나기 전에 멀리 이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펄서는 별 형성 지역이 집중된 곳 근처에서 가장 풍부합니다. 은하 중심과 은하파를 따라 일부 펄서는 매우 빠른 고유 운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초신성 폭발이 비대칭적일 수 있고 태어나는 중성자별에 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 킥 속도는 초당 수백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으며 충분히 빠르면 펄서가 은하에서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펄서의 스핀다운 비율, 즉 얼마나 빨리 느려지는지도 중요한 매개 변수가 되었습니다. 젊은 펄서는 일반적으로 더 빨리 회전하고 더 빨리 느려집니다. 나이든 펄스는 더 천천히 회전하고 더 천천히 느려집니다. 주기와 스핀다운 비율을 결합하면 천문학자들은 펄서의 특성 연령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은 근사치일 뿐이지만 1974년 펄서 분야는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러셀 헐스와 조셉 테일러가 쌍성 펄서 PSR B1.73816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중성자별을 궤도 도는 펄서였습니다. 두 중성자별은 서로 매우 가깝게 궤도를 돌았고 그들의 궤도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에 따라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헐스 테일러 쌍성 펄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극적인 확인을 제공했습니다. 두 중성자별이 서로 궤도를 돌면서 그들은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이 중력파는 에너지를 가져가고 궤도를 수축시킵니다. 펄서 타이밍은 이 궤도 감소를 놀라운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었고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헐스와 테일러는 199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중력파 자체를 직접 감지하기 수십 년 전에 펄서 타이밍은 중력파의 존재에 대한 간접적이지만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펄서가 단순한 호기심 거리가 아니라 기본 물리학을 테스트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쌍성 펄서 시스템의 연구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2003년에는 더블 펄서 PSR J0737-303탐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두 중성자별 모두가 펄서로 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두 펄서의 타이밍을 동시에 연구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여러 독립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블 펄서 시스템은 또한 펄서 자기권의 연구를 허용했습니다. 한 펄서의 빔이 다른 펄서의 자기권을 통과할 때 신호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펄서 주변의 플라즈마 환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성자별의 물리학은 그 자체로 매혹적인 주제입니다. 중성자별의 중심 밀도는 원자핵보다 몇 배 더 높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물질은 알려진 어떤 지상 실험실에서도 재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중성자별의 내부는 초유체 중성자, 초전도 양성자, 그리고 아마도 더 이상한 형태의 물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의 상태 방정식, 즉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압력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는 아직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가능한 상태 방정식은 다른 최대 질량과 반경을 예측합니다. 펄서 관측, 특히 질량이 잘 측정된 쌍성 시스템에서 이러한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82년 펄서 연구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밀리초 펄서 PSRP 0.378C21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펄서는 초당 631회 회전하며 이는 당시까지 알려진 어떤 펄서보다도 훨씬 빨랐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펄서 인구, 밀리초 펄서의 발견을 나타냈습니다. 밀리초 펄스는 일반 펄서와 다른 진화 경로를 가집니다. 그들은 오래된 펄서로 시작하여 느려지고 라디오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쌍성 동반성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동반성이 진화하여 물질을 중성자별로 전달하기 시작하면 이 강착 과정은 펄스에 가군동량을 전달합니다. 펄서는 다시 스핀업됩니다. 이 재활용 과정은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결국 동반성은 물질의 대부분을 잃고 종종 백색 외성이나 극도로 낮은 질량의 물체로 남습니다. 그러나 펄서는 빠른 회전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밀리초 펄서입니다. 재활용된 펄서. 밀리초 펄서는 일반 펄서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회전을 가집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동안 아주 천천히 느려지면 그들의 펄스 도착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예측 가능합니다. 이 안정성은 밀리초 펄서를 정밀 타이밍 실험에 이상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우주의 시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밀리초 펄서의 발견 이후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구상 성단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밀집된 별 환경에서 쌍성 상호작용이 더 흔하기 때문입니다. 테르잔 5와 같은 구상 성단은 수십 개의 밀리초 펄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성단 중 가장 풍부한 펄서 집단입니다. 2006년에 더욱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테르잔 5에서 PSRJ 1748-2446AD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펄서는 초당 716회 회전하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빠른 회전 중성자별입니다. 초당 716회 회전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직관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측정되고 확인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회전 속도에서 중성자별의 적도는 빛의 속도의 상당 부분으로 움직입니다. 원심력이 중력과 싸웁니다. 별이 훨씬 더 빨리 회전한다면 그것은 분해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측된 최대 회전 속도는 중성자별 물질의 강도와 구조에 대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밀리초 펄서의 연구는 쌍성 동반성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통찰도 제공합니다. 일부 시스템에서 펄서의 강력한 바람이 동반성을 가열하고 침식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거미류에서 이름을 빌려 블랙 위도우와 레드백이라고 불립니다. 블랙 위도우 펄스에서 동반성은 매우 작고 비정상적인 조건 아래 있으며 아마도 결국 완전히 증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미 펄서 시스템에서 펄서 신호는 종종 궤도의 일부에서 가려집니다. 동반성에서 나오는 물질이 시선을 지나갈 때 전파 신호가 흡수되거나 분산됩니다. 이 식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동반성 주변의 물질 분포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펄서 타이밍의 정밀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향상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밀리초 정밀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밀리초 펄서는 수백 나노초 또는 그 이하의 정밀도로 타이밍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정밀도는
새로운 과학적 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2000년대에 펄서 타이밍 배열이라는 개념이 제안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하늘 전체에 분포된 많은 안정적인 밀리초 펄서를 모니터링하면 그들의 펄스 도착 시간에서 상관된 변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된 변화는 매우 낮은 주파수의 중력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펄서 타이밍 배열이 민감한 중력파는 LIGO나 BRGO가 감지하는 것과 다릅니다. LIGO는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합병에서 오는 고주파 중력파 수십에서 수천 헤르츠를 감지합니다. 펄서 타이밍 배열은 나노헤르츠 범위의 중력파에 민감합니다. 수십억 배 더 낮은 주파수입니다. 이러한 극도로 낮은 주파수의 중력파는 다른 소스에서 옵니다. 가장 유력한 소스 중 하나는 초대 질량 블랙홀 쌍성 친구입니다. 은하가 합병할 때 그들의 중심 초대 질량 블랙홀도 결국 합병합니다. 그 전에 그들은 서로 궤도를 돌며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우주 전체에 걸친 많은 이러한 쌍성들로부터의 결합된 방출은 중력파 배경을 형성합니다. 펄서 타이밍 배열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북미에서는 나노그라브가 아레시보와 그린뱅크 망원경을 사용하여 수십 개의 밀리초 펄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 펄서 타이밍 배열이 여러 유럽 망원경의 데이터를 결합했습니다. 호주에서는 파크스 펄서 타이밍 배열이 상징적인 파크스 전파 망원경을 사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국제 펄서 타이밍 배열로 협력했습니다. 타이밍 배열의 원리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중력파가 지구를 지나갈 때 시공간을 약간 변형시킵니다. 이 변형은 펄서에서 오는 전파가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효과는 극도로 작습니다. 아마도 나노초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펄서에서 동시에 상관된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중력파 배경을 찾기 위해 연구자들은 타이밍 잔차를 분석합니다. 타이밍 잔차는 관측된 펄스 도착 시간과 모델에서 예측된 도착 시간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상적으로 좋은 모델은 작은 잔차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델링되지 않은 중력파가 있다면 잔차에서 특정 패턴을 남길 것입니다. 특히 등방성 중력파 배경은 헬링스 다운스 상관이라고 불리는 특징적인 각도 패턴을 생성합니다. 하늘에서 가까운 펄서들은 상관된 잔차를 가지는 경향이 있고 약 90도 떨어진 펄서들은 반상관된 잔차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특정한 패턴은 중력파 배경의 확실한 표지입니다. 10년 이상 펄서 타이밍 배열은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진전은 느렸습니다. 감도는 관측 시간의 길이에 따라 향상되며 이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초기 분석에서는 결정적인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초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나노그라브는 시점5년 데이터 세트의 분석에서 모든 펄서의 공통적인 저주파 프로세스의 증거를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중력파 배경의 첫 번째 힌트였습니다. 그러나 헬링스 다운스 상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호의 기원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3년 후 2023년 6월에 여러 펄서 타이밍 배열 협력이 동시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노그람는 15년 데이터 세트를 분석했습니다. 유럽 펄서 타이밍 배열은 그들의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파크스 펄서 타이밍 배열은 데이터,
릴리스 세리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펄서 타이밍 배열은 결합된 데이터 세트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모든 협력이 저주파 공통 프로세스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더 중요하게 상관 분석은 헬링스 다운스 패턴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완벽한 일치는 아니었습니다. 신호대 잡음 비율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 증거는 중력파 배경의 존재를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펄서 타이밍 배열이 처음으로 우주론적 중력파의 증거를 감지한 것입니다.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아직 논쟁 중입니다. 가장 간단한 설명은 초대 질량 블랙홀 쌍성 친구입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위상 전이 우주끈 또는 표준 모델을 넘어서는 물리학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의 방법론적 측면은 그 자체로 인상적입니다. 15년 이상의 일관된 관측이 필요했습니다. 수십 개의 펄스에서 수만 개의 개별 관측이 수행되었습니다. 각 관측은 신중하게 교정되어야 했습니다. 지구의 움직임, 태양계 천체의 영향, 성간 매질의 변화, 장비의 드리프트, 이 모든 것이 고려되고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타이밍 잔차의 분석도 복잡했습니다. 각 펄서는 고유한 잡음 특성을 가집니다. 일부는 타이밍 잡음이라고 불리는 내재적 변동성을 보입니다. 다른 것들은 성간 매질에 의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모든 효과를 모델링하고 신호에서 분리하는 것은 상당한 통계적 정교함을 필요로 했습니다. 베이지안 분석 방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모델의 확률을 비교하고 신호의 존재에 대한 증거의 강도를 정량화했습니다.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많은 검증 테스트가 수행되었습니다. 잡음 모델의 선택이 결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의 다른 부분 집합을 사용할 때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국제적 협력은 이 성공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다른 망원경들은 다른 하늘 영역을 더 잘 관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관측하면 성간 분산 효과를 더 잘 교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전체 배열은 개별 협력의 합보다 더 민감해집니다. 이 발견 이후 연구는 여러 방향으로 계속됩니다. 더 긴 데이터 세트는 신호를 더 잘 특성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망원경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의 미얼케이티와 앞으로 올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는 더 많은 펄서를 더 높은 정밀도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더 정교한 분석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신호의 기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로 초대 질량 블랙홀 쌍성에서 온다면 그것은 은하 합병과 블랙홀 성장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합니다. 만약 이색적인 소스가 기여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물리학에 대한 창을 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펄서의 물리학 자체에 대한 연구도 계속됩니다. 펄서는 단순히 시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물리학의 실험실입니다. 강한 자기장, 극도의 밀도, 상대론적 입자 가속, 펄서의 방출 메커니즘, 그들 내부의 물질 상태, 그리고 그들의 장기적 진화는 모두 활발한 연구 주제입니다. 2007년에 발사된 NICR 장비는 X선에서 펄서를 연구합니다. NICR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장착되어 있으며 밀리초 펄서의 X선 펄스를 정밀하게 타이밍합니다. X선 방출은 중성자별 표면의 뜨거운 지점에서 나오며 펄스 프로파일의 모양은
별의 질량과 방향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합니다. 나이셀의 주요 타겟 중 하나는 PSR J0030804551 가까운 밀리초 펄서입니다. 연구팀은 베이지안 분석을 사용하여 펄스 프로파일을 모델링하고 질량과 방향에 대한 제약을 도출했습니다. 결과는 중성자별의 상태, 방정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분석은 복잡했습니다. X선 광자가 중성자별 표면에서 방출될 때 강한 중력이 빛의 경로를 휘게 합니다. 이 상대론적 효과는 우리가 관측하는 펄스 프로파일을 형성합니다. 뜨거운 지점의 기하학, 그들의 크기와 위치, 별의 질량과 방향, 관측자에 대한 기울기, 이 모든 매개 변수가 관측된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NICR 팀은 수백만 개의 모델 펄스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관측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각 모델은 다른 매개 변수 조합에 해당합니다. 베이지안 분석을 통해 팀은 데이터와 가장 잘 일치하는 매개 변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PSR J00834551에 대한 질량 방향 영역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핵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중성자별 내부의 물질은 핵 밀도를 훨씬 넘어서는 밀도에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물질의 행동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천문학적 관측은 지상 실험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서 물질의 상태, 방정식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펄서의 또 다른 매혹적인 측면은 글리치입니다. 대부분의 펄서는 부드럽게 느려집니다. 그들의 회전 주기는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가끔 일부 펄서는 갑작스러운 스핀업을 경험합니다. 회전이 순간적으로 빨라집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글리치라고 합니다. 글리치는 중성자별 내부의 동역학에 대한 창을 제공합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모델에 따르면 글리치는 중성자별 내부의 초유체와 외부의 고체 지각 사이의 각운동량 전달을 포함합니다. 내부의 초유체 중성자는 별의 나머지와 다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이 회전 에너지가 지각으로 전달됩니다. PSR J0553769910은 글리치 활동이 특히 활발한 펄서입니다. 이 젊은 펄스는 대마젤란 은해 위치에 있으며 초당 약 62회 회전합니다. 그것은 빈번한 대형 글리치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글리치의 통계적 특성은 중성자별 내부의 물리학을 조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글리치 연구는 오랜 기간의 타이밍 관측을 필요로 합니다. 글리치는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며 그들을 감지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글리치 자체는 순간적이지만 그 후의 회복은 며칠에서 몇 달에 걸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회복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내부 동역학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타이밍 잡음은 글리치와 다른 현상입니다. 글리치는 분리된 이벤트이고 타이밍 잡음은 연속적인 변동입니다. 젊은 펄서는 종종 상당한 타이밍 잡음을 보이며 이것은 그들의 자기권이나 내부 구조의 변동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밀리초 펄서는 일반적으로 훨씬 더 적은 타이밍 잡음을 보이며 이것이 그들을 정밀 타이밍에 더 적합하게 만듭니다. 펄서 타이밍 배열의 맥락에서 타이밍 잡음을 이해하고 모델링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중력파 신호를 추출하려면 개별 펄서의 내재적 변동성을 정확하게 특성화해야 합니다. 잘못 모델링된 타이밍 잡음은 중력파 신호로 오인될 수 있거나 실제 신호를 가릴 수 있습니다. 현재 펄서 연구는 여러 전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펄서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신 서베이는 이전 세대의 장비로는 감지할 수 없었던 더 희미하고 더 먼 펄서를 찾고 있습니다. 펄서 인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알려진 펄스에 대한 장기 타이밍이 계속됩니다. 일부 펄서는 수십 년 동안 관측되었으며 이 긴 기준선은 매우 정밀한 매개 변수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쌍성 펄서 시스템의 경우 장기 관측은 상대론적 효과와 궤도 진화를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멀티메신저 천문학도 펄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합니다. 2017년에 중성자별 합병 GW70817이 중력파와 전자기 복사 모두에서 감지되었습니다. 이 합병은 중성자별 물질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펄서 관측은 합병 전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중력파 감지는 합병 자체를 관측하며 이후의 전자기 방출은 잔해를 추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대의 망원경과 장비가 펄서 과학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는 수천 개의 새로운 펄서를 발견하고 전례 없는 타이밍, 정밀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주 기반 중력파 감지기, 예를 들어 엘라이사는 밀리헤르츠 영역에서 중력파를 탐색할 것이며 이것은 펄서 타이밍 배열과 LIGO 사이의 주파수 간극을 메울 것입니다. 펄서의 가장 빠른 회전 속도를 생각해 봅시다. PSR J1748 삭시아고 와일다는 초당 716회 회전합니다. 이것은 1초에 716번의 완전한 회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중성자별은 약 70번 회전합니다. 적도에서 표면은 초속 수만 킬로미터로 움직입니다. 빛의 속도의 약 4분의 1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런 속도로 회전하는 무언가를 시각화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파 망원경으로 펄스를 수집하고 도착 시간을 기록하고 간격을 계산합니다. 수치는 분명합니다. 주기는 0.0396초입니다. 이것은 측정의 힘입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펄서는 극단적인 물리학의 예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규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극단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성자별의 밀도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입니다. 태양 질량 정도의 물질이 도시 크기의 구체에 담겨 있습니다. 방형이 10km인 구체. 티스푼 분량의 중성자별 물질은 수십억 톤의 무게가 나갑니다. 이것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량과 방형을 측정하고 밀도를 계산합니다. 중성자별 표면의 중력은 지구의 수십억 배입니다. 물체가 중성자별 표면으로 떨어지면 그것은 상당한 빛의 속도 부분으로 계속됩니다. 그 충격에서 방출되는 X선은 지구에서 감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X선 쌍성과 X선 버스트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펄서 자기장도 극단적입니다. 일반 펄서는 수억에서 수조 가우스의 자기장을 가집니다. 비교를 위해 지구의 자기장은 약 0.5 가우스입니다. 가장 강력한 인공자석은 수십 테슬라, 약 100만 가우스에 불과합니다. 펄서의 자기장은 이보다 수백만에서 수억 배 더 강합니다. 마그네타라고 불리는 일부 중성자별은 더욱 극단적인 자기장을 가집니다. 최대 10의 15제곱 가우스에 달합니다. 이러한 자기장에서 진공 자체가
비선형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자 전기역학의 영역입니다. 마그네타는 때때로 강력한 X선과 감마선 버스트를 방출하며 이것은 자기 재연결이나 별 껍질의 균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극단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펄서는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그들의 펄스는 성간 공간을 가로질러 지구의 안테나에 도착합니다. 수백 또는 수천 광년의 여행 후에 그 신호는 약합니다. 무선 전파의 작은 파동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전파 망원경은 이 미약한 속삭임을 감지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여행하는 동안 그것은 성간 매질과 상호작용합니다. 자유전자가 신호를 분산시킵니다. 이온화된 가스 구름이 산란을 일으킵니다. 자기장이 편광을 회전시킵니다. 이 모든 효과는 도착하는 신호에 각인됩니다. 펄서 신호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펄서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공간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은하의 자유전자 밀도 모델은 수천 개의 펄서 분산 측정에서 구축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은하의 이온화된 가스 분포를 매핑합니다. 나선 8, 은하 중심 지역, 그리고 은하 원반 위아래의 희박한 가스. 펄서는 은하의 구조를 조사하는 프로브가 됩니다. 패러데이 회전, 즉 자기장을 통과하면서 전파의 편광면이 회전하는 현상도 은하, 자기장을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분산과 패러데이 회전을 결합하면 시선을 따라 자기장의 방향과 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펄스에 대해 이것을 수행하면 은하, 자기장의 3차원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간 매질 자체도 동적입니다. 가스 구름은 움직이고 밀도가 변합니다. 태양풍도 성간 매질과 상호작용합니다. 펄서 신호의 장기 모니터링은 이러한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펄서 타이밍은 은하 날씨를 모니터링하는 것과 같습니다. 펄서 타이밍의 정밀도는 실용적인 응용도 가능하게 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펄서를 우주에서의 내비게이션에 사용하는 것을 탐구했습니다. 여러 펄서의 펄스 도착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우주선은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GPS의 우주 버전과 같습니다. 인공위성 대신 펄서를 기준점으로 사용합니다. 2018년에 나사의 섹스텐트 실험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X선 펄서를 사용한 내비게이션을 시연했습니다. 실험은 나이스아 장비를 사용하여 밀리초 펄서를 관측하고 펄스 도착 시간에서 위치를 계산했습니다. 정확도는 약 10km였으며 이것은 미래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양계를 넘어서 성간 여행에서 펄서 내비게이션이 더욱 유용할 수 있습니다. GPS 위성은 지구 주위를 도는 반면 펄서는 은하 전체에 분포해 있습니다. 충분히 먼 거리를 여행하는 우주선은 펄서를 참조하여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탐사선에는 황금 레코드가 실려 있으며 그것은 지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펄서 지도를 포함합니다. 지도는 14개의 펄스를 보여주며 태양에 대한 상대적인 방향과 주기를 인코딩합니다. 외계 문명이 이 레코드를 발견한다면 그들은 펄서 주기의 변화를 측정하여 레코드가 보내진 시간을 계산하고 펄서의 방향을 사용하여 태양계의 위치를 삼각 측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펄서의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우주적 랜드마크입니다. 은하 전체에서 볼 수 있고 안정적이며 공유합니다.
각 펄서는 고유한 주기와 고유한 하늘 위치를 가집니다. 충분한 펄스를 관측하면 은하 내 어디에서든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펄서 과학은 발견 이후 반세기 이상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1967년의 종이 차트에서 오늘날의 디지털 백엔드와 슈퍼컴퓨터 분석까지 알려진 펄서의 수는 몇 개에서 수천 개로 증가했습니다. 타이밍 정밀도는 밀리초에서 나노초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법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측하고, 기록하고, 시간을 측정하고, 비교합니다. 반복이 패턴을 드러냅니다. 패턴은 이해를 낳습니다. 이해는 새로운 질문을 열어줍니다. 과학의 순환입니다. 느리고 인내심을 요구하지만 착실히 진전합니다. 하늘의 시계들이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각각 자신의 주기에 따라 각각 자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일부는 빠르게 초당 수백 번, 다른 것들은 천천히 몇 초에 한 번. 그들은 우리를 위해 회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회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측정합니다. 펄서의 빔이 지구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것은 수백 또는 수천 광년의 여정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 펄스가 별을 떠났을 때 아마도 중세 시대였을 것입니다. 또는 공룡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빛이 여행하는 동안 지구에서는 왕국이 일어서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펄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이제 그 펄스가 도착합니다. 안테나가 그것을 포착합니다. 전자 장비가 그것을 기록합니다. 컴퓨터가 그것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동안 우주의 시계에 연결됩니다. 중성자별 자체를 상상해 봅시다. 직경 20km, 수억 톤이 매 입방 센티미터에 들어있는 별. 표면은 아마도 철과 이온화된 원자의 고체 지각일 것입니다. 밑에는 엄청난 압력 아래에서 중성자의 바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물질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쿼크 물질, 스트레인지 물질, 또는 다른 이색적인 형태. 이 모든 것이 초당 수백 번 회전합니다. 자기장 라인은 회전축과 일치하지 않으며 비틀리고 구부러집니다. 자기극 위에서 입자들이 상대론적 속도로 가속됩니다. 그들이 자기장 라인을 따라 이동하면서 그들은 곡률 복사를 방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지하는 전파빔입니다. 벌써 자기권의 물리학은 여전히 활발한 연구 분야입니다. 방출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극관 모델, 슬롯 갭 모델, 외측 갭 모델. 각각은 서로 다른 관측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진실은 아마도 여러 메커니즘의 조합일 것입니다. 펄서 연구의 역사는 또한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발견이 새로운 분야를 엽니다. 이론과 관측이 상호작용합니다. 기술 발전이 새로운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제 협력이 진전을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넓어집니다. 발견 초기에 일부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렇게 규칙적인 신호가 자연적인 수 있을까? 그러나 더 많은 소스가 발견되고 회전하는 중성자별 모델이 개발되면서 자연적 설명이 확립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자기 교정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초기, 추측이 증거에 의해 길러지고 가장 잘 지지되는 설명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탐색에서도
펄서는 역할을 합니다. 세티 연구자들은 인공 신호를 자연적 소스와 구별해야 합니다. 펄서는 규칙적인 신호가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신호가 진정으로 지적 기원인지 결정하려면 자연적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동시에 펄서는 통신의 등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발전된 문명이 펄서의 방출을 변조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지만 우주적 상상력의 일부입니다. 더 실질적으로 펄서 타이밍은 태양계의 역학을 연구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펄스 도착 시간을 정밀하게 예측하려면 태양계에서 지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른 행성들의 중력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잔차 분석은 태양계 모델의 오류에 민감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태양계 물체를 탐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9번째 행성 또는 플래닛 X에 대한 탐색이 그 예입니다. 태양계 외곽에 있는 거대한 미발견 행성에 대한 간접적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펄서 타이밍 잔차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행성의 중력 효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정적인 탐지는 없지만 탐색은 계속됩니다. 펄서와 함께하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극단의 세계를 엿봅니다. 극단적인 밀도, 극단적인 회전, 극단적인 자기장. 그러나 이 모든 극단에도 불구하고 펄서는 접근 가능합니다. 그들의 신호는 지구에 도달하고 우리는 그것을 측정합니다. 측정해서 우리는 이해를 찾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직관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크고 너무 오래되고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규칙적입니다. 패턴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펄서는 이 규칙성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물리 법칙에 따라 회전하고 방출하고 느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법칙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펄서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펄서 과학은 성숙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새로운 분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립된 연구 영역이며 자체적인 방법론과 전문 용어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견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중력파 배경의 탐지는 가장 최근의 발전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고 관측을 하고 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답은 새로운 질문을 낳습니다. 펄서는 처음에 호기심 거리였습니다. 종이 차트 위에 이상한 표시. 지금 그것은 기본 물리학의 테스트베드이고 중력파의 탐지기이며 은하 구조의 프로브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다음으로 만들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펄서 타이밍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면 기술적 세부 사항이 드러납니다. 타이밍 잔차를 생성하려면 먼저 타이밍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모델은 펄서의 위치, 고유 운동, 주기, 주기 도함수, 그리고 쌍성 시스템의 경우 궤도 매개 변수를 포함합니다. 모델은 주어진 시간에 펄스가 언제 도착해야 하는지를 예측합니다. 관측된 도착 시간과 예측된 도착 시간 사이의 차이가 타이밍 잔차입니다. 좋은 모델은 작은 잔차를 생성합니다. 잔차가 크거나 체계적인 패턴을 보이면 모델이 불완전하거나 추가 물리학이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잔차 분석은
펄서 타이밍의 핵심입니다. 잔차에서 추세를 찾아 주기 도함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변조는 쌍성 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장기상관은 중력파의 존재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펄스 도착 시간을 측정하는 과정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별 펄스는 보통 너무 약해서 직접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연구자들은 많은 펄스를 평균화하여 통합된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이 프로파일은 템플릿과 비교되어 도착 시간을 결정합니다. 템플릿은 일반적으로 긴 관측에서 생성된 고신호대 잡음 비율 프로파일입니다. 템플릿과 관측된 프로파일 사이의 교차 상관은 위상 오프셋을 제공합니다. 이 오프셋에서 도착 시간이 계산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하면 타이밍 데이터 세트가 축적됩니다. 각 데이터 포인트는 특정 시간에 특정 펄스의 도착을 나타냅니다. 이 데이터 세트는 펄서의 행동에 대한 정밀한 기록입니다. 펄서 타이밍 배열의 맥락에서 많은 펄서의 타이밍 데이터 세트가 결합됩니다. 각 펄스는 은하의 다른 방향에 있으므로 중력파에 대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반응의 상관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중력파 배경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상관 분석은 통계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각 펄서는 고유한 잡음 특성을 가지며 이것을 신호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다른 잡음 모델은 다른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독립적인 협력이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관된 결과는 결론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2023년의 발표에서 여러 협력은 증거의 수준을 정량화하기 위해 베이지안 통계를 사용했습니다. 베이즈 인자는 중력파 배경 모델이 순수 잡음 모델보다 얼마나 더 잘 데이터를 설명하는지를 측정합니다. 보고된 베이즈 인자는 중력파 배경에 대해 강력한 증거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까지의 범위였습니다. 동시에 헬링스 다운스 상관의 탐지는 아직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상관 패턴은 예상된 형태와 일치했지만 신호대 잡음 비율은 완전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히 높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펄서 과학의 속도입니다. 느립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중력파 배경을 확정적으로 탐지하려면 아마도 수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관측은 계속되고 데이터는 축적되고 분석 방법은 개선됩니다. 앞서 언급한 글리치 현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글리치는 펄서 회전의 갑작스러운 증가입니다. 크기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것들은 주기의 100만 분의 몇 정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작게 들릴 수 있지만 펄서 타이밍의 정밀도를 고려하면 쉽게 감지됩니다. 글리치 후에 펄서는 종종 회복 행동을 보입니다. 일부 빠른 회전은 점차 사라지고 펄서는 글리치 전에 느려지는 추세로 돌아갑니다. 이 회복은 며칠에서 몇 달에 걸쳐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역학은 중성자별 내부의 다른 구성 요소 사이의 커플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부 초유체 모델에서 중성자별의 내부는 부분적으로 초유체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유체는 점성 없이 흐르며 정상 물질과 다른 가군 동량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별이 느려질 때 고체 지각은 외부 자기장과 결합되어 느려지지만 내부 초유체는 원래 회전 속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충분히 커지면 가군 동량이 갑자기
초유체에서 지각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글리치입니다. 전달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와류 고정 해제와 같은 과정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글리치 활동은 펄서마다 다릅니다. 일부 펄서는 글리치를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자주, 정기적으로 글리치합니다. PSR J0537-69910은 가장 활발한 글리터 중 하나로 1년에 여러 번 글리치할 수 있습니다. 이 펄서의 글리치 통계는 내부 초유체의 특성에 대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젊은 펄서가 더 자주 글리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펄서가 더 빨리 회전하고 더 빨리 느려지기 때문에 초유체와 지각 사이의 가군동량 차이가 더 빠르게 축적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든 펄서는 더 천천히 느려지므로 글리치의 빈도도 낮아집니다. 밀리추 펄서는 거의 글리치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부 구조가 재활용 과정에서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이것이 글리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의 느린 스핀 다운 비율이 글리치를 드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펄서의 스핀 다운 비율에서 특성 연령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성 연령은 현재 주기를 주기 도함수로 나눈 값의 절반입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펄서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태어났고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느려졌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초기 주기와 스핀다운 역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성 연령과 초신성 잔해의 연령 사이의 비교는 이러한 가정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개 펄서의 경우 특성 연령은 약 1200년이고 초신성은 1054년에 기록되었으므로 약 970년 전입니다. 불일치는 크지만 같은 규모입니다. 다른 펄서와 잔해 연관에서도 유사한 불일치가 관찰됩니다. 스핀다운 에너지는 펄서가 회전 에너지를 잃는 비율입니다. 이것은 자기 쌍극자 복사, 입자 바람, 그리고 다른 과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스핀다운 에너지는 펄서, 자기권의 총 에너지 출력의 상한을 제공합니다. 일부 펄서는 매우 높은 스핀다운 에너지를 가집니다. 개 펄서는 약 5억 승민 38 에르그 초의 스핀다운 에너지를 가지며 이것은 태양 광도의 수십만 배입니다. 이 에너지의 대부분은 상대론적 입자 바람으로 나가며 주변의 성운을 밝힙니다. 펄서 바람 성운은 펄서가 방출하는 상대론적 입자가 주변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됩니다. 개 성운은 가장 잘 연구된 펄서 바람 성운입니다. 전파에서 감마선까지 모든 파장에서 밝게 빛납니다. 성운의 중심에는 개 펄서가 있으며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펄서 바람 성운의 연구는 상대론적 입자 가속과 자기장 역학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성운의 구조는 펄서 바람의 특성에 의해 형성되며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X선 관측은 성운 내의 동적 특징을 드러냈으며 펄서에서 나오는 Z와 토러스를 포함합니다. 개 성운 외에도 많은 펄서 바람 성운이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은 중심 펄서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집니다. 어떤 것들은 활처럼 생겼고 펄서의 높은 고유 운동으로 형성됩니다. 다른 것들은 더 대칭적이며 주변 매질에 의해 제한됩니다. 펄서의 고유 운동은 초신성 폭발에서 비롯됩니다. 비대칭적인 폭발은 태어나는 중성자별의 반동력을 줍니다. 일부 펄서는 초당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를 가지며 이것은 은하의 탈출 속도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고속 펄서는 결국 은하 원반을 떠나
은하 헤일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속 펄서의 존재는 초신성 메커니즘에 대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킥 속도의 분포를 설명하려면 특정 유형의 비대칭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핵 붕괴 초신성의 물리학에 대한 단서입니다. 펄스와 초신성 잔해 사이의 연관은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펄서는 가시적인 잔해 없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잔해가 희미해져 쓰거나 펄서가 잔해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 여러 펄서가 같은 잔해와 연관되어 보일 수 있으며 이것은 투영 효과나 잘못된 연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이 아닌 다른 중성자별 변종도 있습니다. 마그네타는 극도로 강한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별입니다. 그들은 간헐적으로 X선과 감마선 버스트를 방출하며 이것은 자기장의 재구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마그네타는 펄서처럼 전파 펄스를 방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빠른 전파 폭발이라고 불리는 수수께끼의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빠른 전파 폭발은 밀리초 지속 시간에 밝은 전파 플래시로 우주론적 거리에서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기원은 아직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그네타가 유력한 후보입니다. 2020년에 은하내 마그네타 SGR 1903-58-1154에서 빠른 전파 폭발과 유사한 전파 버스트가 감지되었습니다. 동시에 X선 버스트도 관측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일부 빠른 전파 폭발이 마그네타에서 온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펄서와 마그네타 사이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모체 집단, 즉 중성자별의 다른 진화 경로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타는 아마도 더 강한 자기장으로 태어났거나 다른 초신성 조건에서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은 펄서 과학이 계속 살아있고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발견이 계속됩니다. 새로운 미스터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래된 질문들이 점차 답을 찾습니다. 펄서 타이밍 배열로 돌아가면 중력파 배경의 감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는 배경의 특성을 더 자세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스펙트럼은 무엇인가? 공간적 분포에 비등방성이 있는가? 개별 초대 질량 블랙홀 쌍성의 신호를 분리할 수 있는가? 더 긴 관측 기준선과 더 나은 민감도로 이러한 질문들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망원경들, 특히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는 펄서 타이밍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SKA는 수천 개의 새로운 펄서를 발견하고 기존 펄서를 전례 없는 정밀도로 타이밍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프로젝트입니다. SKA 건설은 진행 중이며 완전 가동은 2030년대에 예상됩니다. 그 전에도 성우적인 장비들이 새로운 발견을 계속할 것입니다. 미어 KAT, RSC보의 후계자들, 그리고 기타 첨단 시설들, 펄서 과학은 천문학의 다른 분야와도 연결됩니다. 중력파 천문학은 명백한 연결입니다. 펄서 타이밍 배열은 나노헤르츠 중력파를 탐사하고 엘리고 비알고는 헤르츠에서 킬로헤르츠를, 미래의 리사는 미리 헤르츠를 감사합니다. 함께 그들은 중력파 스펙트럼의 넓은 범위를 커버합니다. 핵물리학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중성자별은 지상에서 재현할 수 없는 조건에서 물질의 행동을 테스트합니다. 펄서의 질량, 반경, 냉각 행동, 글리치 특성은 모두 핵, 물질의 상태, 방정식에 대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은하 천문학과의 연결도 있습니다. 펄서 분포는 은하 구조를 매핑합니다.
분산 측정은 성간 매질의 전자 밀도를 조사합니다. 고유 운동은 은하의 중력장을 반영합니다. 빠른 전파 폭발을 통해 우주론적 연결도 나타납니다. 은하 간 매질을 통과하는 전파의 분산은 바리온 물질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빠른 전파 폭발은 잃어버린 바리온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펄스는 물리학과 천문학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작지만 그들의 영향은 넓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이지만 그들의 측정은 정밀합니다. 그들은 멀지만 그들의 신호는 도달합니다. 우리는 펄서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도 수백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펄스를 통해 그들과 연결됩니다. 매밤, 전파 망원경은 하늘을 향합니다. 매밤, 펄스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매밤, 우리의 이해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펄서의 회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려지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펄서는 에너지를 잃고 마침내 전파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것은 수많은 펄스를 우주에 보냅니다. 그중 일부는 지구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그중 극히 일부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1967년에 종이 차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들판에서 전파 안테나가 이상한 스크러프를 기록했습니다. 반복되는 신호, 규칙적인 박자, 측정 가능한 강역. 그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펄서 과학은 성숙했습니다. 수천 개의 펄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밀리초 펄스가 정밀 시계로 사용되었습니다. 중력파의 존재가 간접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직접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성자별 내부의 물리학이 탐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펄서 타이밍 배열은 나노헤르츠 중력파 배경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을 엽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 쌍성의 인구, 은하 합병의 역사, 그리고 아마도 새로운 물리학에 대한 창을. 나이세아르와 같은 X선 장비는 중성자별의 질량과 반경을 제한합니다. 이것은 핵물질의 상태, 방정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구에서 재현할 수 없는 조건에서의 물질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빠른 전파 폭발은 새로운 미스터리를 추가합니다. 그들의 기원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그네타가 유력한 후보입니다. 이것은 펄서와 마그네타의 관계, 그리고 극한 자기장의 물리학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와 같은 차세대 망원경은 펄서 과학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수천 개의 새로운 펄서, 전례 없는 타이밍 정밀도, 그리고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 이것이 펄서의 이야기입니다. 회전하는 별, 규칙적인 펄스, 그리고 그것을 측정하는 우리. 극단적인 물리학과 정밀한 관측의 만남. 우주의 시계와 지구의 천문학자들. 펄서는 우리를 위해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회전합니다. 물리 법칙에 따라 형성 이후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펄서가 회전합니다. 초당 수백 번, 또는 수초에 한 번. 그 빔은 우주를 가로질러 스윕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그 경로에 있을 때 펄스가 도착합니다. 희미하지만 측정 가능한,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도착하는, 그것이 펄서의 메시지입니다. 우주는 규칙적입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인내심 있게, 밤마다. 중성자별의 회전은 우리의 뇌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당 736회. 그것은 숫자일 뿐입니다.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줍니다. 도구로, 방법으로, 분석으로. 펄서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종이 차트 위의 표시로, 반복되는 패턴으로, 측정 가능한 간격으로. 그 이후 펄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성자별의 존재, 일반 상대성 이론의 확인, 중력파의 간접 증거, 성간 매질의 구조, 은하 자기장의 배치, 그리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중력파 배경의 특성, 중성자별 내부의 물리학, 초대 질량 블랙홀 쌍성의 인구, 우주의 역사. 벌서는 작습니다. 20km 직경. 그러나 그들의 과학적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들은 기본 물리학의 테스트 베드입니다. 그들은 은하를 가로지르는 탐침입니다. 그들은 우주적 시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회전합니다. 우리가 관측하든 말든, 우리가 이해하든 말든, 그들은 그냥 회전합니다. 물리 법칙에 따라, 영겁의 시간에 걸쳐. 오늘 밤 어딘가에서 전파 망원경이 하늘을 향합니다. 안테나가 펄스를 수집합니다. 데이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시계가 다시 한번 측정됩니다. 그것이 펄서 과학입니다. 느리고 인내심을 요구하며 끈기 있습니다. 그러나 보람 있습니다. 각각의 측정은 약간 더 많은 이해를 가져옵니다. 각각의 해는 약간 더 긴 기준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이 드러납니다. 회전하는 별들의 그림, 우주를 가로지르는 신호들의 그림, 그리고 그것을 듣는 우리의 그림. 이제 진정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우리는 펄스와 함께 먼 길을 왔습니다. 1967년에 발견해서 2023년에 중력파 배경 증거까지. 케임브리지의 들판에서 전 세계의 협력 네트워크까지. 펄서는 계속 회전할 것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그들의 펄스는 계속 도착할 것입니다. 희미하지만 측정 가능하게. 그리고 우리는 계속 들을 것입니다. 배울 것입니다. 이해할 것입니다. 하늘의 기계들이 돌아갑니다. 각각 자신의 속도로, 각각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빛의 저편에서 과정은 계속됩니다. 데이터는 조용히 남아 다음 사람이 듣기를 기다립니다. 펄서는 느려지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마다 안테나는 하늘을 향합니다. 밤마다 펄스는 도착합니다. 밤마다 우주는 조금 더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늘 밤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러나 펄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회전하면서, 펄스하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 좋은 꿈 꾸세요. 편안히 쉬세요. 안녕히 주무세요.